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원수 각하. 새해 2025년을 맞으며 나는 각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있어서 새해가 성과와 행복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가장 중심으로 추구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특별한 계기에 나는 전 세계 인민들이 새해에는 대화와 리해의 도모를 우선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폭력과 증오를 반대하고 평화와 관용을 주동하여 후대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해 나아갑시다. 아울러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언합니다. 나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조정을 통하여 세계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서 큰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의롭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식이 절박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장 각하. 새해에 각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번영과 진보, 영원한 평화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부들 파타흐 알시시 2024년 12월 25일 까히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2025년 새해 즈음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시수리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정권 대사가 2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멋있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2025년 새해 즈음에서 마우무드 아보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멋있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2025년 새해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외교단 단장인 러시아聯邦 특명정권 대사와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가 2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멋있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 쿠바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 인디아 공화국 림시 대리대사가 드리는 꽃바구니들과 축하 편지들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기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 행로에 새로운 페이지로 뚜렷이 아로새겨진 영광스러운 2024년의 마지막 날들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인류급의 정치학원으로 훌륭히 일떠 세워주시고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진짜백의 혁명가들을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노고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부교장 차철만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올해만도 학교를 5차례나 찾으셨다고 하면서 새 시대 당간부 양성의 최고 전당에 깃든 위대한 오보이의 불멸의 자욱을 뜨거운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비롯해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교 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2년 10월 17일에는 학교를 몸소 찾아주시어 새시대 5대당 건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세계적인 정치 학원을 일도 세우실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학교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당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핵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당 건설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핵심들을 키워내는 사명과 임무를 맡고 있는 당 간부 후비 육성의 원종장 사업을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서 깊은 여기 금수산 지구에 학교 토전도 몸소 잡아주시고 설계 중심 가업들도 세심히 가르쳐 주시며 학교 건설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부교장 차철만 동지는 올해 3월 학교 건설 현장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정치서상 교육의 원종장답게 건축물과 교육시설, 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책화되고 표본화되어야 주체서상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당기와 당마크, 조선노동당 상징탑을 설치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착공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 인류급의 정치사상 학원으로 당의 존의와 혁명의지가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된 사회주의 집권당의 가장 권위 있는 혁명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뜻깊은 중오신 날 경리하는 총성지의 강령적 연설, 창당理念과 정신에 충실한 새시대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를 받아안던 영광의 군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경리하는 총서동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망적 발전에 있어서 또 당의 투쟁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핵적인 과제는 바로 간부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건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것이 우리 당 건설 사상의 중핵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창당의理念과 정신으로 무장한 리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근면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것을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근본 사명으로 밝혀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6월 1일 창립 78돌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도 또다시 참석하시어 성스러운 조선노동당기를 직접 수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를 찾고 찾으시어 간부 혁명화, 그 육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10월 10일 일꾼들은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체질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역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어 전당 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일꾼들이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체질화한다는 것은 곧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본능적 기질로 삶의 본용으로 간직하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당理念, 창당 정신을 간부 혁명화의 기치로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과학과 방법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당 창건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한 핵심 골간들을 키워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전추만대로 잇고 주체위협의 양양한 전도를 억척같이 담보해 나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 당은 근로하는 인민과 이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고 공산주의 리상 실현으로 인도하는 혁명의 강력한 존의대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지고 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위대한 우리 당의 자존 자립의 사상을 받들고 오개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고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애국투쟁 요리가 더욱 거저되고 있는 속에 전력공업 부문에서 올해 전력 생산 목표와 정비 보강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온 한 해 전력 부문에서는 당정연의 제8기 제9차 전원에서 제시된 전력 생산 목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정비 보강 목표를 집행하게 아니고 일정 계획을 빈틈없이 채우고 전력 생산 목표들을 월별, 분기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력발전 부문에서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화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체 기술 역량이 튼튼히 의고해서 올해 계획한 중요 전력 생산 설비들의 기술 개선과 정비 보강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전반적인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면서도 전력 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올해 정초에 우리는 당위원회 결정에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2조일까지 내용의 대담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쫙박았습니다. 당 결정을 정말 무조건 결사 간출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석탄 비소비도 훨씬 낮추고 전력 생산 토대를 더 완비하는 성과들도 이루겠습니다. 올해 수력발전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됐습니다. 호청강 발전소와 강기청년 발전소를 비롯해서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설비 대보수 계획들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수력 구조물들에 대한 정비 보수 사업들도 계획대로 다그쳐서 같은 분량을 가지고도 지난 시기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 또 중요 단위들, 특히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보장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항해남도의 농사전력보장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송변전 계통을 새롭게 완비해서 갖추게 한 사업 결속했습니다. 이번에 연백지구의 새로운 전력 공급 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연안 송변전 건설공사가 결속됨으로써 이 청장군과 연안군, 배천군을 비롯한 수만 정도의 농가밭에 관계용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소뿐 아니라 전력공업뿐 아니라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결정에 반영된 전력 생산 목표를 과학기술 담보하고 견인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십 건의 국가과학기술 과제. 정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력공업 부문 안의 과학연구 단위들과 생산 단위들에서 전력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 이바지될 수 있는 수많은 기술혁신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올해 전력 생산 목표 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올해의 전력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당 창건 88시대는 뜻깊은 다음 해를 보다 큰 위원과 혁신으로 아로새길 요리에 넘쳐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혁명적 당풍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용도 따라 인민의 세계적 승망을 미중유의 현실로 펼쳐가는 전면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빛내이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지방중흥의 거창한 새 시대의 눈부신 비약상을 과시하며 자연의 횡포가 휩쓴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큰물 피해 지역들이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 산간문화도시로 전변되고
단천시 령천동과 양덕군 태흥, 평강군 읍축산 농장을 비롯해서 저곡당 이르는 곳마다에 새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긍지와 오늘보다 더 행복할 내일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짓는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 이 모든 변혁적인 실체와 자랑찬 성과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정치의 근본으로 숭고한 사명으로 또안고 이민위천의 반석을 굳건히 다져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새해의 요정을 맞이하는 뜻깊은 분수령에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 드리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떠받드는 어머니당의 손길 아래 경성군의 용분진 해안공원 지구에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일떠섰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에서는 해안지대의 특성을 잘 살리고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시공용량 강화와 건설 장비, 기공구 확보를 예견성 있게 추진하면서 용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과 종업원 살림집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갔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능률 높은 기공구도를 도입해서 수백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여기 용분진 바닷가 기슭에 바다경치에 잘 어울리면서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해안공원지구가 일떠서게 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 도에서는 건설 역량과 장비들을 집중해서 수백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상업봉사말들, 타가유천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정말 여기 새집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될 여기 정원들 모두가 우리 당의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금 절감하면서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에 충만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함경북도 당연의 비서 한용성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수 동지의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되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동당의 은덕으로 날로 흥하는 동해명승의 전변을 체감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문명부강한 내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었습니다. 농촌들에서도 새집들이 경사가 나고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 해안공원 지구에서도 새집들이 경사가 나고 정말 이렇게 매일과 같이 어디서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새집들이 경사니까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류다른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동해명승지로 나날이 희한하게 전변되는 해안공원 지구의 풍치를 돋구며 한 폭의 그림처럼 솟아난 새마을은 우리 인민의 문명과 복리정지를 위해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안아온 만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석하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기세를 배가해주며 각지에서 대상 건설들이 성과적으로 완공돼서 연일 준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진군길을 빛나게 장식하는 이 혁신적 성과들은 창조와 변혁으로 우리 국가 부흥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혁신 연속 도약계로 이어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세련되고 현명한 용도와 애국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과감한 공격전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분발분투해온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같은 애국 충정과 헌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량강도에서 해산 즉석국수 공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공장에는 밀을 기본 원료로 하는 즉석국수와 빵 등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이 끝전이 갖춰져 있으며 정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꾸려져 있습니다. 량강도당 연예비서 리성일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정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자강도에서 즉석국수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렸습니다. 도에서는 장자산 종합식료공장에 즉석국수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설비 자재 보장 대책을 따라 세워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척되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원료 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자동화된 흐름식 생산 공정의 설비 조립을 질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각종 즉석국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현대적으로 일떠섬으로써 자강도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황해북도에서 금화강산에 체육관을 본뜻하게 일떠세웠습니다. 도의 일꾼들은 광산지구의 종합적인 체육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설계 작성과 건설 역량 편성, 자재 보장을 선행시켰으며 시공 조직과 기술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광산을 기쁨과 낭만이 넘치는 보람찬 일터로 꾸려갈 일념 안고 정업원들은 건설물의 질 제거에 모를 받고 기초공사와 벽체 축조, 내외부 미장을 비롯한 건축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새로 건설된 체육관에는 롱구, 배구, 탁구, 정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경기장과 무대, 과학기술 보급실, 문화후생시설이 끝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중체육문화기지가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이곳 광부들이 다채로운 문화정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3일 가자지대의 누세이라트 피난민 수용소에 대한 야만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12여 대의 땅크, 무인기, 불도제, 군용차들과 수십 명의 중무장한 병사들을 무차별적인 살육과 파괴 행위에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만행으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2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습니다. 사상자들은 모두 민간인들이며 절반 이상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가자지대 공보사무소는 이 만행을 끔찍하고 야만적인 범죄 행위로 규탄하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3일 예멘에서의 콜레라 피해 상황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12월 1일까지의 기간 예멘에서는 24만 9,900명의 콜레라 환자가 등록됐으며 그중 86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환자 수의 35%, 사망자 수의 1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구는 깨끗한 음료수가 부족하고 위생 조건이 불비하며 필요한 치료가 따라서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전염병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지난 15일 북부 지역을 휩쓴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사망자 수는 94명, 부상자 수는 768명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는 62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4만 채 이상의 살림집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와이에서 23일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이날 화산의 분화구 밑에서 지진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해서 30분 만에 분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화산 분출과 관련해서 경보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 화산은 올해에 들어와 두 번째로 분출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겨울철 기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겨울철의 낮은 기온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돌림감기 비루스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 같은 각종 병원체들이 낮은 온도 조건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면서 변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해서 겨울철에 호흡기 질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철의 건조한 공기 조건이 사람의 눈과 코, 목구멍의 수분 부족을 초래해서 비루스가 체내에 쉽게 침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좁은 공간에서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비루스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맞게 의학자들은 사람들이 운동을 자주 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왁진 접종을 정상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의 기온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 계절이면은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날씨가 추워지게 되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약하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이 시기에 심한 추위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개입날이 많고 햇빛 침률도 높아서 지난해와 평년보다도 높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해보다 1.3도, 평년보다는 0.4도 높았습니다. 앞으로 내일과 모레를 제외하고 새해 2025년 1월 2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과 지형의 영향으로 해서 신계, 이촌, 랑림 그리고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온성과 백두산, 대감고에서 초당 10 내지 17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였고 15시부터 다시 흐렸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또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5m로 불다가 15시부터 남풍이 초당 14m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7.1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22.6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령화 2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지형의 영향으로 백두산,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백두산과 금야, 온성을 비롯한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북도,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 해상과 함경북도 해상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각각 서풍과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로 더 세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에도 조선 동해의 강원도 해상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각각 서풍과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와 함경북도,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